매년 이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이 바다를 건너다가 토하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무서운 바다의 폭이 고작 22k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거든요. 중국은 55km짜리 바다 위에 다리를 놓았는데 왜 뉴질랜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거리에 다리 하나 못 놓는 걸까요? 120년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수천 명이 갑자기 배가 취소돼서 발이 묶였어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뉴질랜드는 크게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쪽을 북섬, 아래쪽을 남섬이라고 불러요. 이 두 섬 사이에 있는 바다를 쿡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바다 같지만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쿡이라는 이름은 1770년에 이 바다를 처음 건넌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왜 이 바다에 다리를 놓을 수 없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다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보통 다리를 세우려면 바다 밑바닥에 기둥을 박아야 하는데 이 바다는 깊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쿡 해협의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20m가 넘는데 63빌딩의 높이가 250m 정도니까 거의 63빌딩 한 개를 바닷속에 세워놓은 것만큼 깊은 거예요. 다리 기둥을 이렇게 깊은 바다 밑까지 박는다는 건 지금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 다리들도 대부분 얕은 곳에 지어졌어요. 중국의 청다오만 대교나 미국의 퐁차트레인 호수 다리도 물 깊이가 10m에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쿡해협은 그것보다 10배 이상 깊으니까 다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밀물과 썰물이 아주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밀물과 썰물이라고 해요. 보통 같은 바다에서는 비슷한 시간이 일어나죠. 그런데 쿡해협은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 양쪽 끝에서 밀물과 썰물이 정반대로 움직이는데 서쪽은 태즈머네와 동쪽은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쪽에서 밀물이 밀려올 때 동쪽에서는 썰물이 빠져나가고 서쪽에서 썰물이 빠질 때 동쪽에서는 밀물이 들어와서 바다 한가운데가 엄청 휘몰아쳐요. 마치 욕조에서 물을 양쪽에서 동시에 출렁거리면 가운데가 요동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배들이 이 바다에서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람이에요. 쿡 해협은 세계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 중 하나인데 이유가 있거든요. 지구본을 보면 남쪽으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로어링 포티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으르렁거리는 40도라는 뜻이에요. 사자나 호랑이처럼 크게 으르렁거린다는 건데 바람이 무섭게 불기 때문이죠. 북쪽 지구에서 같은 위도를 보면 유럽이나 북미 같은 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바람이 불다가도 막히거나 느려지는데 남쪽 지구의 같은 위도는 거의 전부가 바다라서 바람을 막아줄 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데 쿡 해협에서 측정된 가장 센 바람은 시속 240km가 넘었어요. 이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인데 평소에도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자주 불거든요. 이런 바람이 불 때 다리 위를 지나가면 차가 옆으로 밀려나거나 심하면 뒤집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다리 운영이 어려워요. 네 번째 문제는 지진이에요. 뉴질랜드는 지구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지구 표면은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커다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지각판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는 두 개의 큰 판이 부딪히는 곳에 있어요. 두 판이 서로 밀고 부딪히면서 땅이 흔들리는 게 바로 지진인데 뉴질랜드에서는 1년에 무려 2만 번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만 해도 1년에 150번에서 200번 정도 일어나고 30년에서 35년마다 한 번씩은 정말 큰 지진도 찾아옵니다. 1855년에는 쿡 해협 근처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3m나 솟아올랐는데 3m면 어른 2명을 합친 키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긴 다리를 놓으면 지진이 날 때마다 다리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다리 대신 바다 밑으로 땅굴을 파면 어떨까요? 이런 땅굴을 해저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세계에는 성공한 예가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채널 터널이 있고 일본에도 세이칸 터널이 있는데 둘 다 바다 밑으로 기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서 섬과 섬을 연결했거든요. 터널은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없으니까 쿡 해협에도 터널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돈이에요. 전문가들이 쿡 해협에 터널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봤는데 2025년 기준으로 약 500억 뉴질랜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설명하면 뉴질랜드가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데 1년에 쓰는 돈을 모두 모아도 2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1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고 실제로 만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뉴질랜드의 인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영국은 6,900만 명, 일본은 1억 2,300만 명인데 뉴질랜드는 겨우 500만 명이거든요. 터널을 만드는 돈은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500만 명이 500억 달러를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1년에 쿡 해협을 건너는 사람이 1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통행료를 받아서 돈을 갚으려면 너무 비싸게 받아야 해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터널 입구까지 가는 길을 만드는 것도 큰 문제인데 가장 좁은 곳의 양쪽 끝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15km에서 20터나 되거든요. 그 사이에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접근 도로를 만드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터널 자체 비용과 비슷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결국 뉴질랜드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를 타고 두 섬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인터 아일랜더와 블루브릿지라는 두 회사가 여객선을 운영해요. 배를 타면 웰링턴에서 피턴까지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배는 자동차나 짐도 함께 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뉴질랜드 정부도 배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2025년에 새 배 2척을 만드는 계약을 중국 공장과 맺었고 2029년부터 운항할 예정이에요. 새 배는 한 번에 1,5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자동차도 2.4km 길이만큼 실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짐을 옮길 수 있죠. 새 배를 만드는데 약 6억 달러, 항구 시설을 고치는데 12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다 합쳐도 터널 비용의 30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배 여행에도 좋은 점이 많은데 픽턴을 출발하면 퀴샬럿 해협이라는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초록색 산과 맑은 바다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돌고래떼가 배 옆에서 뛰어노는 모습이나 물개가 바위 위에서 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범고래나 펭귄까지 볼 수도 있대요. 배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는데 마지막 1시간 동안은 평화로운 바다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리를 차로 쌩쌩 지나가거나 터널 안 어두운 길을 달려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거죠. 물론 배 여행에 불편한 점도 있어요. 날씨가 나쁘면 배가 뜨지 못하고 취소될 때가 있어서 특히 겨울에는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깊은 바다와 무서운 바람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 앞에서는 배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500억 달러짜리 터널을 만드는 것보다 20억 달러로 더 좋은 배와 항구를 만드는 게 훨씬 똑똑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터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배가 최선의 방법이라서 뉴질랜드 여행객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며 건너고 있죠.